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작가들이 창작 행위에 있어서 순수성과 상업성 사이의 고민은 작가들의 오랜 화두입니다. 자아 존중감을 살리려니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시류를 따르자니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는 사이에서 작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작가들이 자기 철학이에요. 기운을 불어넣어준다는 게 있죠. 진짜 자기만의 작품의 세계에 빠진다면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있을 때까지는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상업성에 비추어 갖고 나간다면 자기 철학의 개념이 무너지는 것이라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그걸 또 자존감이라고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을 하나 알고 있었냐면 코미디언 겸 탤런트인데 그가 순수 연극 활동에 들어간다고 해서 대학로 쪽으로 들어갔고 순수 연극 활동만 했어요. 탤런트니 영화 배우니는 자기의 철학적 사고로 말미암아 연극계의 순수 예술과는 차이를 두기 때문에 지 자존심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누가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안 됩니다. 배고픈 것도 지가 배고픈 거고 또 내가 잘하면 배부르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연극에만 진정한 삶의 철학이 담아져 있는가? 아니면 저는 연속극이나 어떤 오락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거기에는 삶의 철학이 담아 있지 않는가? 그거는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느냐에 따라 갖고 향방이 달리 나타난다. 아무리 내 철학이 좋아도 내가 지금의 인기가 없다면 죽어서도 그 작품은 묻혀져 버려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갖고 내가 그런 예술 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 저는 말입니다. 어떠한 자리를 가도 예술 작품을 활동하는 이나 연극 활동을 하는 이나 방송 매체에서 활동하는 이나 어렵고 힘들고 아쉽고 도탄에 빠지고 생활이 괴롭고 즐겁지 못한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그대들은 그러한 재질을 주었어요. 왜 주었을까요? 이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면 달란트라 그래요. 불교 쪽에서 말하면 육생의 기본금 사주라고 하는 것이지. 저마다 달란트는 다 주어져요. 양팔 저울에 네가 갖고 있는 주어진 만큼의 이 육생량을 양팔 저울에 달아갖고 얼마나 평등하게 균형하게 써 나가느냐는 것이죠. 배고픈 철학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철학들을 또 어디서는 개똥철학이라고 해요. 먹히지 않는 철학은 너의 논리 일따름이라. 논리는 논리인데 그걸 진리라고 우기면 너만 배고프고 네 착각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인연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냐. 이로울 때만이 인연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 물건이 지금 현 세상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에게도 쓰이지 않는 물건이라면 필요 없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나는 나의 삶을 허비하고 만 것이죠. 뭐 피카소도 얘기를 하고 기타 등등의 어떤 예술가들도 얘기를 했지만 타고난 이들은 정상에 있는 이들은 하나예요.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 숱한 이들이 그에 따른 밑거름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에 있어서 내가 내 소임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왜 재주, 능력, 실력을 왜 주어졌을까요? 쓰기 위함이세요. 근데 그거는 나를 위해 쓸 거냐 너를 위해 쓸 거냐. 이 철학적 사관도 매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철학이냐 모두를 위한 철학이나 운용의 주체로서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언제나 활동의 주체로서 아쉬운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 내 사고적 사상에 빠져버리면 빨대구멍으로 세상을 쳐다보는 것밖에는 안 돼요. 돈을 쫓는다. 어떤 이가 돈을 쫓는다 얘기를 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돈을 쫓겠어요? 돈은 쫓으려고 쫓아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이로울 때만이 그만한 인연이 찾아오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인연에게 필요한 에너지, 그 달란트는 내가 생성해내는 것이지, 그 아무한테도 필요치 않은 나만의 사고적 철학적 가치관으로서 그 행위만 한다면 배고파요. 누구한테 이로울까요? 그게 일의 개념입니다. 예술도 일의 개념이야. 음악도 일의 개념이고 스포츠도 일의 개념이야. 일시무시 일이 시작된 것이죠. 인간은 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일을 해. 스포츠 공차는 것도 일이야. 야구하는 것도 일이라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일이에요. 일은 누구야? 아쉬워 찾아온 너한테 보탬이 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아쉬워 찾아온 일에게 보탬이 됐다면 많은 인연이 찾아오고 많은 인연으로부터 육생량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생긴다면 많은 이들에게 그닥 썩 이롭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일을 하기 때문에 행위연장 사회가 있는 것이에요. 저 같은 양반도 이 공부를 하기 위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삶 속이나 음악을 통해 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은 공부해 본 이만 알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을 얻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이죠. 왜 안 올까?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면 올 텐데. 작품도 그래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된다면 주어질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 서양은 열매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해대는 게 서양이에요. 서양은 가지만의 그러한 철학이 있어요. 그 결실을 맺기 위한 것에 있다고. 그래, 이 서양은 또 뭐야? 오케스트라가 웅장하지. 심포니. 그거는 하늘에 울림 천상의 소리라고 해요. 말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음악의 선율이니 뭐니는 장엄한 오케스트라 들어보면 심금을 울리죠. 근데 거기에 이제 얘네 영어로 쏘니 프랑스로 쏘니 뭐 오페라를 하건 가곡을 한번 뽑아내면 내용은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데 그 음과 언어가 마저 들어가는 것이지. 하지만 이 깊이 있는 것은 그 에너지원은 뿌리에서 주어지는 것이거라. 지금은 서양 가지에 있는 모든 예술적 차원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그것도 잘 사는 선진국인 그들의 삶을 그들이 인정을 해준 거 아니야. 돈 있는 그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놓으면 이 그림은 이러한 것에 있고 이 그림은 이러한 것에 있고 저는 아무리 봐도 그 피카소 그림은 이해를 못해. 근데 유식한 이들은 그거 보고 그러냐고. 그들이 이해하는 건 가지권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내면이 세계가 어떻고 무슨 세계가 나는 이해를 못한데도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림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동양은 뿌리적인 사고로서의 차원을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서양 예술은 때가 되어 동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지금이야 그게 모아두면 재산이 된다 해서 있는 이들 가진 자들이 또 그런 예술품에 투기를 해버리잖아.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배고픈 철학자나 배고픈 예술가나 자기 삶이라면 배고파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자기 가치인 것이죠. 우리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정신량이 어떻건 육성량이 어떻건 인생량이 어떻건 선순환이 무엇이건 활동의 주체가 무엇이고 운용의 주체가 무엇이라
제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삶으로서 내가 나의 삶의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안 합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배우는 만큼 결실을 따기를 원해요. 왜? 이 공부도 하고 들은 만큼 행위 현장 사회로 들어가면 공부에서 왔기 때문에 무엇이든 결과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게 기복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로움을 줄래? 결국은 투기라는 얘기예요. 투기라는 얘기. 피카소의 그림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거 이해하는 이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가르쳐 주니 아 그런 것이구나. 이해를 못하면 무식하다 할까봐 그는 가끔 갤러리 가서 그림도 구겨보면 이렇게 서 있어. 어떤 거 우리 도반님처럼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돌부처처럼 서 있으면 무식한 양반이라고 할까봐 참 좋네요 하고 와. 이 질문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